또 잘못된 정부 입장 홍보하기 위한 통계만 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짚어보면 정부가 왜 자꾸 이렇게 거짓 통계를 내놓고 거짓 통계를 또 빌미 삼아 엉터리 대책을 내놓고 왜 이런 게 반복될까 되게 의심이 되는데 요즘 또 같이 논의되고 있는 게 고위공직자들의 투기 논란입니다. 뭐 박덕흠 의원, 박선호 차관, 여야 뭐 정부 가리지 않고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통계를 조작하는 거는 대통령께서 어떤 국민을 믿고 언론을 믿고 시민단체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임명한 국민들이 보기엔 굉장히 무능한 또 무책임한 관료 경제부총리, 그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싶어 하는 한국판 뉴딜이나 뉴딜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부양시켜주고, 그래서 대통령 개인적인 어떤 치적을 세우는 데는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미 그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야당으로부터 무능함을 질책받아도 대통령 눈에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냥 신임을 하고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계 숫자도 대통령에게 오는 화살이 서울 아파트 값이 경실련이 주장하는 대로 또는 이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주장하는 대로 52%가 올랐다고 하는 것보다는 고집스럽게 국민을 속여서 14%밖에 안 올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국토부 장관이 한편으로는 고마운 거죠. 왜?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값을 역대 대통령보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이 올린 그런 무능한 대통령이 아니다 라는 변명을 계속 장관이 해주고 있으니까 대통령 또는 대통령 참모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뻔뻔하게 대통령을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자기가 이 비판을 받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뭐 무능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능한 그런 장관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장관들이 거기다 더더군다나 지금 최근 집값이 불안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값이 더 오를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낮은 통계만 골라서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유리한 숫자만 골라가지고 집값이 안정적이다. 어떤 아파트 강남 쪽은 집값이 일부 하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고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또 언론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비판을 가하지 않으니까 무능한 부총리거나 무능한 장관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이 구조는 굉장히 오랫동안 갈 거다.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와 다주택 현황을 밝혀냈지만 결국 청와대 참모 37%가 다주택자였는데 어쨌든 대통령과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그 참모들을 다 교체하고 하면서까지 청와대는 일단 다주택자를 없앴고, 그래서 또 이 고위 공직자 중에 다주택자는 뭐 이미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언론이 그걸 계속 시비 걸지 않으니까 눈 감고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문제만 제기를 했으면 대통령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우리가
국회도 그렇다는 걸 밝혔고 국회의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다 임명한 게 아니라 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야당 대표가 공천을 해서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고 국민이 뽑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와 도 많고 그다음에 이 일반인 상식으로 볼 때 국민 눈높이로 볼 때 5배, 10배, 20배 뭐 어떤 사람은 거의 100배 되는 그런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뭐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반 지금 시민들도 워낙 단기간에 빠른 시간 동안 집값이 폭등해서 너도 나도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고 적극적으로 가담하신 분들도 많고 또 정부가 조작된 통계를 가지고 3년 내내 버티고 있고 이렇게 버틸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니까 그리고 또 뭐 시민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계속 갈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뭐 무능한 관료도 안고 가겠다. 부동산이 많아도 안고 가겠다. 근데 거기다가 최근에 박선호 차관 같은 경우 논란이 된 게 또 하나 더 떼어진 게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가 된 거거든요. 업무와 본인의 재산의 이해충돌하는 지점도 드러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거나 뭐 해법을 만들거나 이런 흐름이 지금 전혀 읽히지 않거든요. 글쎄 이제 대통령께서나 청와대에서 볼 때는 그 박선호 차관 같은 경우는 이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토지주택실장을 임명했고 이 정부 들어와서는 김현미 장관이 볼 때 굉장히 유능한 참모라고 생각해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 3년간의 주택정책, 개발정책은 거의 대부분 이 사람이 총괄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한테 그런 큰 흠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런 흠결이 있는 사람을 사전에 조치하지 못하고 3년 동안 그 중요한 정책을 다 맡겨서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흠을 잡아내자니 그 흠은 결국 이 정권의 흠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청와대나 내가 보기에 그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나 또는 장관이나 해당 부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3년 동안 굉장히 유능한 참모라고 믿고 맡겼고 같이 정책을 해온 사람을 지금 와서 내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안 될 거고 이거는 그러면 이 정부를 행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이나 이 국회에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아직 조용하고 왜? 그들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문제 삼을 하지 못하다. 또 언론 역시 지난 이 박선호 차관 같은 경우는 2005년에 과장이었으니까 15년 동안 주택 정책을 꾸준히 하면서 이 국토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업체들이나 이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아주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굳이 이걸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검증해서 지금 현재 나타난 것들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예를 들면 중공업지의 규제 완화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계속 규제가 완화되고 있었고 특히 2020년 5월 6일 날 정부 대책이 뭐 이렇게 시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시기에 등장해서 용산 미니 신도시를 앞세우고
서울 재개발을 하다에 공기업 참여, 공공의 재개발 참여, 그 다음에 슬그머니 중공업지 규제 완화를 끼워 넣어가지고 자기 부친 또는 자기 가족, 자기 부인의 부인 소유의 부동산 가치를 더 높이는 그런 오해를 받기 쉬운 오해일지 실질적으로 큰 자산의 증가로 이어지는 행위일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밝히고 조사해야 되는데 그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직에 적합한 인물이 아닌데 그런데도 2016년 8월에 16년 초에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사람을 정권이 교체됐는데 그대로 그 직에서 유지시켰고 2018년에는 차관으로 임명을 하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개발정책, 주택공급정책, 임대정책 등등은 거의 주도하고 있는 그런 중책을 맡긴다는 것은 이 정부가 지난 3년간의 잘못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도 아니고 잘못을 하지 않았다. 잘못한 게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이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로 저는 봐요. 그 정부가 박선호 차관에 대한 혐의 인정하는 것 스스로가 본인의 무능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박선호 차관이 이 논란 관련해서 해명한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선호 차관이 얘기하신 게 본인은 차관으로서 많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요구하는 뭐 과천 신도시 지정이라든지 중공업 규제 완화라든 그런 실무적인 현안에 자기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거는 밑에 있는 그 해당 공직자분들이 하는 얘기라 본인이 그렇게 깊이 있게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업무 처리하는 과정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건지. 글쎄 그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 정책, 개발 정책 같은 거는 최종 결정권자가 한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청와대 정책실장, 그다음에 여당의 무슨 원내대표, 그리고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 차관 이 5사람 중에 가장 실무적으로 오랫동안 그 일을 한 사람은 국토부 차관이고 그 차관이 쭉 설명을 하면 설득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3기 신도시를 하는 것부터가 2기 신도시 노무현 때 할 때 이 사람이 주택 과장을 했어요. 그럼 2기 신도시가 성공한 신도시였냐? 실패한 신도시인데 2기 신도시를 해서 강남 집값을 낮추고 서울 전체 집값을 낮춰서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강남이나 서울은 지금 2기 신도시가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도 집값이 폭등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3기 신도시를 해서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날까지 3기 신도시에는 아파트 한 채도 공급이 되질 않아요. 한 채 청약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자 그럼 3기 신도시를 결정하는 정책을 누가 발의를 했느냐. 밑에서 안을 올렸겠지만 최종 결정을 해서 제안은 토지주택실장인 본인이 했을 것이고 전직 차관과 함께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차관이 돼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위치를 지정하든 그 다음에 이 양을 조정하든 전부 다 본인이 컨트롤 타워고 본인이 최종 결정권자인데 그것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에 불과한 거고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하고 변명만 늘어놓고 구질구질한 얘기를 하는 자를 그런 자리에다 계속 두어서 결과적으로 세금 기준인 공시지가나 공시가격 결정권도 가지고 있고
신도시 위치 결정, 양 결정 이런 거 권한도 가지고 있고 또 정책 결정, 소프트웨어인 정책 결정도 권도 가지고 있고 그런 막강한 권한을 본인 일가족과 본인 배우자 등의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정책을 다루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하루라도 거기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본인이 나가야 돼. 옮겨달라. 자기가 떳떳하면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 하든지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게 정의로운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거기서 구질구질하게 해명을 한다는 것은 비겁하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박선호 차관은 지금도 차관으로서 업무를 다하고 있으면서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심의위원회 위원장 역할도 하고 있고 지금도 투기적 거래를 감시하면서 정부가 만들겠다는 부동산 금융감독원 그와의 수장으로서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좀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선 지금 김현미 장관이 들이대는 14.2% 감정원 통계를 들이대는데 그 감정원이라는 것은 국토부 이 차관 밑에 토지주택실장 아래서 온갖 부동산 통계와 이 공시지가 자료를 만들어내는 기초자료를 만들어내는 곳인데 거기서 만들어진 게 지금 전부 다 조작됐거나 축소됐거나 왜곡된 자료가 나온다고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근거를 제시하러 그러면 제시도 못하는데 그런 일을 3년 요 문재인 정부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15년간 그 자리에서 계속 해왔고 또 너더군다나 세금의 기준이 되는 60여 가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을 아파트는 70%로 정하고 자기가 10억 정도밖에 안 가진 재산은 70%로 정하고 자기 재산의 7, 80% 되는 토지와 이 중공업지, 공장 이런 것들은 40%도 안 되는 낮은 가격으로 공시지가를 정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자기 일가족의 재산에 세금을 부담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줬다. 지금 더더군다나 규제를 자꾸 풀어가지고 규제를 줬다는 건 특혜를 줘서 자기 땅이나 공장 가치를 높여가지고 지금 재산을 실제로 계산하면 신고한 재산 네 곱절 정도 되는 신고한 재산이 35억이라면 자기 개인은 100억이 넘고 그 다음에 가족들까지 하면 수백억대가 되는 그런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그 수백억대 부동산에 부과되는 게 100억도 안 되는 공시가격으로 부과돼서 세제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볼 거 아니겠어요? 이런 단순히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다 두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고 집값이 오른 걸 안 올랐다고 하고 또 부자들 재벌들에게 세금은 덜 걷고 재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건설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걸 뒤로 미뤄서 건설업자를 계속 이롭게 하고 이런 국민들이 볼 때는 나쁜 정책만 골라서 한 고위공직자가 대통령 눈에는 유능한 자, 뛰어난 자로 보인다면 이건 대통령의 판단 기준이 잘못된 것이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 정의, 공평등 이런 것과는 전혀 그런 건 순 말장난이었다. 말만 앞세운 것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이 철학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문재인 정부 관료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 공직자들의 또 이제 부도덕한 재산 투기 실태도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박덕흠 의원이 또 다시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주식을 백지 신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서 또 뭔가 편법이나 불법적인 사안이 보였다. 이 부분 또 설명해 주시죠. 그건 박덕흠 의원이라는 사람은 그 과거 한 몇십 년 동안
토건업자를 하던 사람이고 그 토건 회사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업계에서도 정의롭거나 투명하고 그 공정하게 기업을 경영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그 자기 부동산과 또는 자기가 소유한 기업,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그런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임위에서 거의 8년 이상 있었고, 그리고 또 과거 박근혜 정권서부터 최근 이 금년 초에 총선을 할 때까지도 그 사람은 최고위원이나 뭐 이런 직책을 가지고 당에서 이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과거 잘했던 정책, 자기 당이 잘했던 정책을 다 뒤바꿔 놔가지고 국민이나 소비자한테 유리하던 정책마저 건설업자나 공기업에 재벌하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입법 활동을 한 사람이 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또다시 21대에서 국토위에서 활동을 했고, 그것이 이제 언론과 우리 경실련이나 이런 시민단체에서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상임위만 지금 바꾼다고 했지만 실제 이런 사람들은 그 동료 의원이지만 정치권에서 수사를 의뢰한다거나 아니면 굳이 누가 수사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해야죠. 검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를 하고 국세청 같은 데서도 탈세 혐의가 없는지, 그동안 기업 경영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본인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빨리 그만두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로운 일인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고, 또 그런 일을 하고도 항상 우리 시민들이 눈에서는 좀 뻔뻔하게 비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어서 이제 본인은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죠. 왜냐하면 재벌 2세, 3세들도 과거에는 국회의원이 된 적이 있고, 뭐 정몽준 뭐 이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는 상대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청렴한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게 지금 우리 사회가 공직을 공과 사가 구분이 잘 안 되고 공인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런 개념이 희박해졌고, 그래서 시민운동이 좀 더 공직을 투명하고 맑게 하려면 특히 큰 권력을 쥔 윗물부터 물갈이를 해서 그 권력이 다수를 위해서 5천만 원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라고 5천만 명이 위임해 준 권력을 그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특정 기업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그 권력이 활용된다면 결국 우리는 계속 퇴보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부동산 문제나 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특히 위임된 공권력이 공기업과 이 건설업자 그다음에 재벌을 위해서 그 권력이 활용돼서 국민은 높은 분양가에 바가지를 쓰고 있고, 그런 아파트는 아마 빨리 구입하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서 젊은 사람들까지 투기에 뛰어들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 상황을 본인과 본인 측근을 위해서 본인의 치적을 위해서 이걸 계속 이용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를 거고 국민들 고통은 더 커질 거다. 예,
그 박순호 차관도 그렇고 박덕흠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만드는 노력들은 하지 않은 반면에 어떻게 보면 뭐 부동산 부자나 재벌들을 위한 정책들은 되게 열심히 해온 것 같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드러난 상황에서는 그것이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건 정책적 판단하에 간 거다. 어떻게 국민들 눈높이로 보면 이해충돌에 분명히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제도적인 허점이 있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런 것들이 현행법에서 되는 것인지, 그럼 그러니까 뭘 어떻게 이게 보완해야 하는 것인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다 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확연히 문제가 보이는데 이 문제를 드러내줘야 될 전문가와 언론이 이걸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 삼아야 할 문제는 그걸 덮어주는 거죠. 왜? 자기들 이해와 직결되니까. 이 아파트를 바가지 씌우고 아파트 가격이 뛰고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하면 할수록 그 해당 언론사는 광고가 수입이 많아지고 해당 언론사의 기자들은 보너스가 많아지고 하니까 굳이 거기에 집값을 떨어뜨리고 자기 회사에 악영향을 줄 그런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이 저렇게 좀 너저분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자기 회사와 자기의 이익과 직결되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버텨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얘기한 어떤 사실만 일회성으로 보도가 되지 그것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이걸 사회 문제로 하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이것이 결국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하고 하려면 우리가 더 자주 더 많은 문제를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 거대한 힘을 지닌 언론과 포장만 화려한 지식인들, 가짜들 이런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에 경실련이 사퇴하라고 성명 나간 것도 별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퇴하라고 주장을 해봤자 그 기사를 쓸 언론사 기자들은 수도 없이 많은 이 아파트 건설업체나 주택업계, 분양업계 이런 사람들로부터 늘상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떤 기사거리를 제공하는 건설업체나 또는 국토부 관료들이 그 기사거리를 늘상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부탁을 그 뭐 그냥 기사를 안 쓰면 눈만 감으면 되고 그날 저녁에 술만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질 건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닌데 그 룰을 깨고 자기가 그런 걸 폭로하면 아니면 우리 기사를 받아 쓰면 그 세계에서는 왕따를 당하겠죠.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나 사회부 기자나 이런 기자들이 쓰게 만들어야 돼요. 이 부동산 부나 국토부 출입 기자는 그걸 쓸 가능성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걸 좀 전략을 세워서 그런 거 보도할 때는 우리 자료를 잘 보도해 주도록 열심히 해서 우리가 기자들에게 긍정적 기사를 쓸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기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박선호 차관과 관련된 제보 있으면 경실련 해주시면 좋으시겠네요. 글쎄요, 하여간 뭐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네. 제보라든지 우리 경실련이 모르는 또는 소홀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네? 네. 구독자한테 네? 마무리 인사. 하여간 뭐 오늘 두 번째 방식은 경실련의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께서 그냥 질문하는 형태로 또 제가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또 좋은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